교육 수학과 부원장 김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제가 10월 2일날 2주 전에 저희가 정확히 교육청 경제원을 한번 했었어요. 설명회를. 그때 당시에 이제 교대나 고대 아직 시험이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교육청에 관심이 없으신가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험도 이제 며칠 전에 끝났고 그래서 대학부설 문제 지금 어머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학부설도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애기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 어떤 게 출제가 됐고 이런 걸 제가 한번 이제 아이들 복귀해 준 걸 봤는데요. 영재성 검사 문제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교대나 고대에 어떤 내용을 나왔는지도 올해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그 전형 입시 요강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어떻게 교육청 영재 수학 부분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어머님들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 영재원은 어머님들이 넘사벽 영재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영재원의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 어머님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두시는 부분이 교육청 영재원이고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아이 한번 영재원 보내볼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처음 고민하시는 부분이 교육청 영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재성을, 그러니까 영재를 원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은 어머님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몇 번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뒤편에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포포즈 문제 중에 하나인데 두 수를 더했을 때 세수, 네수 이렇게 더했을 때 20을 만들어라 했을 때 20 더하기 000 이렇게 쓰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어머님들 지금 웃으시지만 실제 제가 처음 영재원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이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되게 1차원적이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라 해도 본인들이 더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아직 연습이 덜 되어 있고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지 이제 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즘 저희가 지향하는 영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에서 미술 이제 선발을 할 때 사과를 하나 그리라고 한 해가 있었어요. 사과. 근데 6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소묘로만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 사과를 그리라는 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지 되게 궁금했지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사과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 수석했던 아이들 그림 중에 수석한 친구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그렸다고. 사과를 하나 던져줬지만 그 친구는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던져줬을 때 남들과 다른 발상, 근데 그게 전혀 비과학적이나 비수학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영재성을 지향을 하거든요. 교육청 영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모집 요강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시고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출제 문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GED 우선 어머님들이 들어가셔서 지원서를 내주시고 그러면 학교에서 관찰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들이 많고 어머님들이 경쟁이 치열할 때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따른 결과를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 중에 20점이 선생님들이 주시는 점수인데 그 20점을 아이들의 그 결과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시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 재량껏 담임 선생님이나 관찰자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재량껏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전체 치르는.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및 면접인데 면접은 초등학교 현 3학년 친구들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과 6학년 친구들만 면접이 같은 날 진행이 되고요.
단계를 지금 여기 이제 몇 명의 인원 모집이 되는가 잘 안 보이신다면 자료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선은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은 지금 40명에서 총 80명. 그리고 학교 지금 제가 운영 학교를 조금 보셔야 될 게 대치초랑 엄북초랑 학동 그다음에 서초 이런 초가 있는데 이 학교 친구들은 학교가 이제 영재원 협력학교다 보니까 조금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선발을 우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은 지금 80명을 선발하고 수학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현 4학년은 40명이고요. 이 5학년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지금 영재원을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20명을, 그러니까 40명 중에 20명은 떨어뜨리고 20명을 승급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 어머님께 전해 들었는데 아이들 20명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대학영재원을 한번 지원해봐라. 여러 대학영재원을 지원해보라고 아이들한테 그 교육청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20명 너네 중에 20명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다른 영재원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4학년 40명. 그러니까 4학년 같은 경우는 40명, 수학 40명, 과학 40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융합정보 5학년 친구들은 20명 이렇게 강남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발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게 또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5학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보시라고 드렸고, 이거는 지금 여기는 강동 송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강남 서초였다면 여기는 강동 송파. 뒤쪽에서도 어머니 오시는 분들 계셔서 똑같습니다. 80명 똑같이 뽑고요. 이렇게 40명, 20명 저희는 다를 게 없습니다. 강남 서초도.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시면요. 11월 21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한 5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되고요. 담임교사 추천과 이게 시험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 학교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12월 15일 날 그 평가 지필고사와 면접이 있고 12월 28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대학부서의 영재교원 최종 합격자는 교육청 영재원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어머님 지금 서울교대나 서울대, 연대 이런 경우는 지금 1차 합격자 발표가 10월 26일 날 있고 고대는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니에요. 이게 발표가 되면 11월 10일 날 모든 4개의 학교가 다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11월 16일에 아마 최종 발표를 교대랑 서울대, 연대가 할 거고 고대만 그 11월 21일인가 이렇게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머님들 지금 합격을 한 친구들, 1차 합격을 한 친구들도 영재원이 그 2차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교육청 영재원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시기상으로는. 그래서 11월 21일이면 다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머님들이 떨어진 친구들은 지원을 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리고 지금 GED 이렇게 지원 단계 보시면 21일부터 GED 어머님들이 지원서를 내주시고 자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 단계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걸 평가를 해주시고 11월, 그러니까 거의 한 8일 동안 아이들의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1월 말 중순부터요. 그리고 12월 15일 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초등학교 5학년 과학 6학점은 면접만 실시하겠다 했다는데 옛날에는 승급시험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필고사를 저희 이제 새로 지원한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1년 동안 그냥 니네가 보여줬던, 영재원에서 보여줬던 걸로 20명을 선발을 그냥 승급을 시키겠다. 20명 떨어뜨리고 그래서 따로 시험을 같이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면접도 그 친구들과 별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면접은 지금 여기 4학년, 6학년 친구들은 지금 배점이 지금 지필고사는 70점, 그 다음에 면접은 10점이고요. 나머지 3학년 친구들은 그냥 지필고사로 80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지필고사 70점, 면접 10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주시는 20점, 학교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80점, 학교 선생님 주시는 점수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 시 뭐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중복 지원 불가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렇지만 이거 전학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26일 마감일까지 전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 전학 후에 학교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전학하는 친구들은 전학 전 학교에서 우선 시험을 보고 나중에 영전에 다시 전화를 드리면은 거기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전학하는 친구랑 별로 저희랑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엄복초나 대치초, 이런초, 학동, 뭐 서초 이런 쪽을 조금 주목을 하시라고 했던 건, 협력학교를 지금 보면 학교 우선 선발을 하겠다 해서 모집 정원의 10% 이내에 우선 선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당하거든요. 그죠?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명 이상은 그 이내에서 4명 안에는 하겠다는 게 실제로 수치상으로 결과 안 읽었지만 굉장히 큽니다. 학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대치초, 그래서 대치초 친구들이 되게 많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머님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이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거. 네. 요거는 그게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얘기라, 지금 새로 선발이 아니라 기존에 그 승급 시험은 지인이 시험 안 보겠다, 신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내가 면접 실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라서 지금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수학을 평가하느냐, 교육청에서 우선은 수학 선행을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 선행은 교육청은 크게 영향을, 우리가 문제로만 보면은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약분과 통분을 안 배우는데 약분과 통분 문제가 출제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영재원에서는. 하지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막 거리 속력 시간과 같은 중학교 문제도 나오고 세제곱 이런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대학부서를 비교를 하자면 선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행을 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어 유창성, 창의 독창성, 그 다음에 민감 정교성, 신속 정확성인데, 아마 이 두 개는, 이런 세 개는 안 돼.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의지가요, 경험은 아이들이 이제 요즘 이 대치동 아이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영재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의지가 더 높으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는 누구 여기 어디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수업을 들어왔을 때 너네 여기가 어디 뭐 하는 건지 아냐 하면 영재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그냥 학원 갈 때가 생겼다 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표도 모르고 자기가 너 어디 지원하는데 지원 분야도 모릅니다. 고민 중이다 라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우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영재원은. 왜냐하면 그 문제를 보시면 의지가 있는 친구들만 쓸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한두 줄 쓰고 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한번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주 보셨죠? 이게 실제로는 그 구글에 인기,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냈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영전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교육청에서 냈던 문제인데, 이런 그냥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찾으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쓰시오, 뭐 가능한 한 많이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쓰기 위해서 중복 답안을 쓴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하면. 그리고 제일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위로 갈수록 뭐 1이 커진다라든지 아래로 갈수록 일찍 작아진다라든지. 근데 이거 다 같은 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연습한 친구들은 저희는 수업 때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든 나는 이거와 같은 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교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버튼은 80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오른쪽 버튼이 왼쪽보다 90 크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어머님들이 다 수에 관한 연산이죠. 커진다 작아진다. 이 친구들은 그것밖에 발견을 못하느냐.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나의 수학적인 걸 나는 다른 파트도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항상 짝수 한 개, 홀수 한 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짝수와 홀수 개념을 알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해주면 애들이 선생님이 영재원 가라고 합니다.
오른쪽 버튼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왼쪽 버튼의 수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1 더하면 2고 뭐 1 더하면 3.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은 다르게 이건 자리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더해지고 커지고 이런 거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패턴도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 정확성, 민감 정교성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형 분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2015학년도부터.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이거를 4등분을 해봐라 그러면 어머님들도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누실 거고 이렇게 나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머님들도 다 다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좀 다른 것 좀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어머님들 다 같은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야, 직선만 하지 말자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다 세 개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4등분이지만 좀 더 16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못하지 않습니다. 한번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대 문제였었는데 이제 교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교육청이랑 같이 준비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왕이 사각형의 정원 안에 정팔각형의 호수를 만들고 그 주위에 8개의 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이랑 8개의 삼각형 꽃밭으로 둘러싸게 만들려고 한다.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그리죠. 제일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 다 100%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아이들 다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조건 다 맞아요. 주변에 8개 있고 삼각형 8개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답안을 내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고민을 하게 되죠. 정팔각형이랑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다 맞게 하나만 그리면 우린 안 된다. 또 마지막 한 방을 또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연습을 계속 꾸준히 연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이제 창의성과 자기의 평가를 독창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순발력도 되게 중요하고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육청 영재원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교육청 영재원은 실력보다는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아이들 프포즈 문제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어느 영재원이든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들을 줘놓고 여기에서 10이 되도록 하는 식을 문제나 식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 정말 이렇게 문제 만듭니다. 이거는 제 농담이 아니라 아이들 처음의 모습입니다. 10 곱하기 1 뭐 하고 뭐 10 나누기 1은 10 그러니까 2개 이상을 이용하라고 하면 2개만 사용합니다. 야, 그러면 조금 더 이용하자 그러면 이제 조금 발전을 하는 거죠. 소수도 쓰고 자릿수 맞춰서. 근데 이제 저는 좀 창의성을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를 그냥 지수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하면 제가 모방 창조의 어머니라고 해서 계속 모방을 하고 아이들한테 서로 같은 반 친구들한테 같이 영감을 받도록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노출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교육청 영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매일 출제되는 유형들입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규칙, 수열이나 암호를 찾는 문제들, 그 다음에 포포즈 마방진. 이것도 단순히 그런 포포즈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숫자 1, 2, 3, 4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만드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따가 보시면 2018년도 문제 보시면 포포즈 응용 문제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길이나 무게를 이용한 측정 문제, 뭐 이렇게 추를 이용하거나 모비를 이용한 문제라든지 논리 추론이나 시계 시차.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고장난 시계나 아니면은 숫자가 12까지 있는 게 아니라 10까지 있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뭐 화성과 뭐 다른 우주의 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분류하거나 기준을 세워서 아이들 하는 것들 이거는 수학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수학적으로 안 나오는 애는 과학적으로도 분류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형 분할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개도 이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칭 반사라든지 전개도 이건 도형 파트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창의 서술형이 나왔었는데 작년이랑 한 최근 2년 동안 창의 서술형이 살짝 그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교육청 영재원은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창의 서술형 올해 예년과 다르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예년과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조금 다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기출문제를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2015년도부터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물쇠 그림 하나 줘놓고 이 물건이 하는 말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물쇠, 뭐 번호를 잊어버리지 마라, 난 잘리기 싫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 똑같이 씁니다. 요 아래 자물쇠 말고 다른 거 중에서 번호 이러지만 난 잘리기 싫어를, 이게 만약에 번호였으면 번호키 같은 거 있죠? 똑같이 쓰는 거. 너무나 단순하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창의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지, 이거를 똑같이 흉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2016년 그 다음에 나왔던 그 바로 전해에 또 다른 과자 봉지 하나 줘놓고 다음 그림과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나 사물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12가지 쓰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온 거예요. 이건 언어 유창성이기도 하고 창의 독창성을 묻는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분할 문제였는데 이건 2015학년도 문제. 이거 사각형을 4개로 나눈 그림은 가능한 한 많이 그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요거를 4개로 나눠라, 9개로 나눠라, 이렇게 분할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16학년, 이것도 지금 이런 규칙에 따라 수가 나열이 있는데 이거 순서상 6,10은 어떤 거냐, 이거는 약간 전국 특한, 전국 쪽 문제인 특한 문제입니다. 순서상 이용해서 찾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규칙을 찾는 것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방진 응용 문제. 이런 주어진 수를 여기다 넣어서 같이 이제 맞추는, 수를 맞추는 것들. 이거는 고학년들한테 6학년한테 출제됐던 문제였었는데 보시면 2016년도죠. 그 다음에 얘도 이것도 6학년 아이들한테 했던 건데 배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표시 부분이 똑같이 바닥에 닿으면 열린다 해가지고 보는데 교육청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특별한 게 뭐냐면 큰 문제를 한 8문제, 뭐 4문제에서 8문제를 내고 소 문제를 냅니다. 근데 그 소 문제는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특징이 위에 걸 풀지 못하면 아래 것도 당연히 못 풀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접근할 때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연습도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점점 어려워지게. 그래서 요것들 뭐 한 번에 1개, 2개 돌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2개, 3개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3개를 꼭 돌려야 된다면 몇 번, 최소의 횟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근데 이게 6학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과정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5학년 내용이거든요, 배수는. 그래서 선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15, 16년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히 또 깨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한글과 자음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교육청 영재원이. 그래서 한글 자음 막 대칭인 것도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뭐 글자도 만들고 막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글 자음 문제가 지금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막 분할 문제 나와요. 말해서 나왔어요 했죠? 지금 분할 문제도 없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런 막 그림을, 연관성이 없는 그림 막 몇 개를 주고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문제를 냈었는데, 이야기를 구성하는 문제를 냈는데 스토리텔링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그런 서술형보다는 창의 문제, 그런 서술형보다는 문제 해결력 쪽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치만 연습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준비는 해야겠죠. 이게 2017년도 재작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국어 문제, 동화 문제가 나와서 국어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나오는 순간 아이들한테 동화 문제인 거예요, 얘는. 근데 실제로 얘는 암호 문제입니다. 날짜를 이용해서 이 암호 키를 여는 문제인데, 이거 암호 찾아가지고 본인이 암호를 만드는 것까지, 추리해내는 것까지, 얘도 3단계로 이렇게 소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이거 문제 해결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화성 시계 문제, 시체 문제 꼭 나와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2017년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선은 요거를 규칙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직접 해결해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점점점 점차적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문제를 하나를 내놓고 세 문제, 두세 문제를 꼭꼭 내서 이걸 꼭 다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것도 재작년에 이제 뭐냐면 이 동그라미 이게 스탬프인데 이 도장이 두 개 있을 때 같은 횟수를 사용한다는 건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찍어서 이 모든 걸 다 찍어낼 수 있게끔 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단한 뭐 어떤 수학적인 막 선행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경험, 이런 걸 경험해 본 친구들, 해본 친구들이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2016년도에서 이제 보시면 평가 문항이 6문항에서 10문항, 4문항에서 5문항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소문제를 뺀 문항입니다. 메인 문제 한 5문항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저한테 11문제, 12문제 나왔어요가 그 소문제까지 포함해서거든요. 보통 10문제 안팎으로 나왔었고 출제 분야를 보시면 언어창의 2016년도에 분명히 언어창의가 있었었는데 2017년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지역문 시험지 구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게 영재성 검사는 공통문항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은 실험 설계 문항이 나왔고 수리 영역의 문항의 비중이 낮았었어요. 그 해. 근데 여기 보시면 과학은 수리 영역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해 나오는 어디 뭐 수학이 많이 나와요, 과학이 많이 나와요. 이게 매해 바뀌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이건 꼭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융합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해결하는 문항이 전 학년에 걸쳐서 출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언어창의 유형 문제는 출제 비율이 확 낮아졌다라든지 분석을 다 해보자면 그리고 문제 해결 평가 문항 비중이 높아졌죠. 이게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머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다 잘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작년 문제 중에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포즈에 변형된, 응용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같이 불이 들어오는 등이 있는데 각 칸의 등이 불이 켜져 있으면 각 칸의 수가 보이고 꺼지면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메인 문제가 하나 나오면 이렇게 세 문제가 따라 나오는 거죠. 이것도 메인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두 개 불이 꺼져서 위의 식이 성립하게끔 불 3개 꺼져서 4개 꺼져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요 어머니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이걸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걸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 하루 종일 봐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경험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지가 없으면 못 풀어요. 의지가 왜 없으면 못 푸냐면 이건 빠르게 한번 자기가 체크해서 이거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본인이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로봇처럼 앉아서 풀어볼까 이렇게 슬렁슬렁 풀고 온 친구들은 시간 안에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는 수업은 저희가 이제 10월 20일 다음 주부터 이번 주군요. 이번 주부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작하는 반들이 쫙 있고요. 3학년은 지금 계속 진행하는 반이 한 반이 제가 진행하는 반이 한 반이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 자료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수업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필기식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의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자 이거 필기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본인 의견을 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거 저희가 그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유리한 점이 뭐냐면 그냥 교과 수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년, 2년 수업하면 어느 정도 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영재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재원을 준비하는 아이들과 합격자를 본 선생님들은 이 친구가 어떤 답안을 할 때 정말 좋은 답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재원 문제는 절대 정답과 오답이 구분지는 문제가 별로 없고 이런 의견을 쓰는 것들은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답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반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은 답안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 이제 문제를 풀고 같이 연습을 계속 꾸준히 시키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교육청 영재원 문제였었거든요.
분류 기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해서 보기의 단어를 분류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걸 3개 이상이어야 되고 모든 단어를 분류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좋은 분류 기준은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언급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해당하는 것들이 한쪽에 너무 몰려서도 좋은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3개 이상은 최소입니다. 3개 이상 더 많이 들어가야죠.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뭐 팔, 안경, 유클리드, 동전, 축구공, 주사위, 아르키메데스 전혀 상관없는 법들의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이거를 한번 예시를 해줘요. 항상 아이들이 모를까봐 교육청에서는 예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라. 그래서 아래는 이제 홀수와 짝수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게 분명히 수학적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나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대로 문제를 읽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한번 제가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쓴 걸 한번 이제 익명으로 제가 한번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머니 딱 보셔도 이거 얼핏 보시면은 글씨로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게 더 좋은 답안일 것처럼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좀 더 나아 보이시죠? 우선 쓰는 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 보이세요? 숫자, 물건. 분류기는 숫자, 물건입니다. 이거 어머님들, 자제분들의 답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러겠지.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숫자, 물건. 근데 여기 또 보면 사람, 물건. 좋은 분류 기준이 어머님들이 보셔도 판단이 되시죠. 그리고 뭐 얇은 것, 두꺼운 것. 네, 이게 수학적으로 나눈 것들이고, 분명히 3개 이제 해보라고 했더니 어머님 보이시나요? 3개 쓴 거? 그죠? 네, 3개씩 쓴 거 보이시죠? 이게 아이들의 실태입니다. 이걸 이렇게 써도 근데 저는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못 쓴 아이들이 많아요. 시간을 5분을 줄게 해서 시간 타이머까지 걸거든요. 근데 한 줄도 안 씁니다. 그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근데 오른쪽 한번 친구 볼까요? 소수와 정수인데 이 소수와 정수의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설명한 거 보이시나요? A4용지 이 비율 얘기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이제 소수로 표현을 했고, 원주율 이런 것들 본인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피력하는 거죠. 제가 이걸 좋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기준을 보시면 드러납니다. 평면과 입체. 그죠? 그러니까 수로만 접근을 했다가 이제 기하로도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m보다 작은 것, 1m보다 뭐 큰 것, 이런 식으로 길이 측정에 관련해서 또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은 3개 이상씩 쓰라고 했을 때 이 친구와 달리 구분이 많은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게끔 대상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한 번만 수업하면 누가 합격할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저희 아이 막 돗자리처럼 저희 아이 합격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영재고요. 그렇다면 저의 목표는 영재가 되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표겠죠. 그렇다면 가능성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경험을 갖게끔 그게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 되겠고 꾸준히 계속 우리 나가자 이러면서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경험도 되게 많은데 할 줄을 몰라요. 그럼 리모델링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정말 놀랍게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런 친구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이렇게 따라주는 친구. 하나를 알려주면 본인은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 아이가 뭐 선행이 많이 됐고 뭐 KMO를 준비하고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의지로서 정말 극복을 해서 언젠가는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은 항상 좋은 소식을 들려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어머님 그냥 소풍 가듯이 정말 1년 관례행처럼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영재원 시즌에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런 수업, 사고력 수업도 해보고 문제 해결력 문제도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저네요. 네. 저 이렇게 도끼 들고 수업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마녀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정원을 물어보시는데 한 반에 아이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의견을 내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나쁜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때 제가 이제 나쁘게 변하는 거죠. 분위기는 다 잡혀있으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정말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회 때 한번 많이 말씀드리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부채장사 얘기를 아이들한테 첫 수업 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채장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장님 맹인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길을 가다가 부채를 사려고 하는데 검은색 부채와 흰색 부채가 있었고 흰색 부채가 훨씬 비쌌다. 근데 맹인이 그 흰색 부채를 사려고 이제 보진 못하지만 흰색 부채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부채 장사가 검은 부채를 줬는데 그거를 그 장님이 딱 받는 순간 한 번에 알아차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10몇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다가 어떤 애가 이제 장난스럽게 기발하게 한다고 해서 선생님 그래서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투시력은 있었던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치만요 그 옆에서요 정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실화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어머님 보셨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딱 손을 들고 선생님 그때는 되게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햇빛이 쬐을 거예요. 그럼 그 햇빛이 열을 뿜었을 거고 그 부채의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올라갔을 거고 장님은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후각과 촉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부채를 잡는 순간 뜨겁지 않은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투시력이 있어요 라고 해맑게 했던 그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 수업 분위기가 확실히 확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구성원들이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답안을 서로 경쟁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극점이 될 수 있게 좋은 답안을 야 니네 선배는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 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영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답안을 할 수 있어 라고 저의 의견도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 합격을 떠나서 성장은 반드시 합니다. 어머님들이 합격이 제일 목표이실 수도 있지만 저의 실제로 제1 목표는 아이들의 성장입니다. 영재원 준비를 함으로써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제1의 목표거든요. 그게 따라서 주면 이제 언젠가는 또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 이후로는 이제 전진홍 원장님이 자세한 다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설명들 잘 들으셨나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야기 들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학원 현장에 오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몸소 맡아들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갖다 풀고 안 풀고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지금 여기 6학년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4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재원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들이 보통 교과 위주로 공부들을 하잖아요. 근데 교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폭발적이지 못해요. 왜 폭발적이지 못하냐면 한계가 그려지는 게 보통 한 4학년 2학기 때 그냥 6학년 여름방학 때 딱 이게 2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잘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폭이 좀 넓어지게끔 되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재원 수업을 한번 해본 친구하고 안 해본 친구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재 학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보통 영재 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영재 학교를 지원을 할 때 영재 교육원을 이게 졸업하고 수료하고 가는 친구들이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올해 영재 학교에서 나온 얘기로는 내년에 이제 선발 기준이 학생들 창의나 이런 어떤 그 교과에 대한 우수력, 그 다음에 뭐 물올, 파올, K모가 아니고 내신 위주의 편성을 한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물올이나 하올,
도전을 갖다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요. 민사고가 그렇게 수상 실적이 좋은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상 실적이 있을 때 영재고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실패를 하셨을 경우 그때는 민사고 지원을 꼭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영재원 지원을 하시다 보면 교육청은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되는데 교육청에 대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부서로 넘어가실 때 중1이라는 그 학년에서 영재원이라는 부분을 다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하고 연대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을 갖다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청이 이제는 수학만 하고요. 과학은 이제 없어요.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과고 영재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고 영재원 자체가 이제 선발이 영재 자기네 학교의 기준이 아니고 교육청스럽게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가르칠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과거 쪽 영재원에 대한 관심을 과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 혹시 GED 사이트 한 번씩 다들 들어가 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어머님들 가입하셨나요? 회원 가입? 아직 안 하신 어머님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작년에 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 이제 그 영재교육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MSG 영재교육이 항상 하는 건 저희는 이제 생활과 연관되어진 개념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과 수업을 갖다 하면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재교육원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아까 김영규 부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업 자체가 에너지틱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게 정체되어진 어떤 일괄적인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수업이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이게 어머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수업에 와서 어머님 떠들어도 좋으니까요. 혼나도 좋으니까 좀 본인이 질문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나중에 수업을 보내주시면 어머님들은 이제 답안지를 챙겨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수업에 얼마나 참여해서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수업에 왜 참여를 하면 틀리면 본인이 틀렸다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꺼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4학년, 6학년 아이들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꺼내서 아이들 수업에서 그걸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실제 현장에 가서도 아이들이 잘할 수 있어요. 순발력 있게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은 준비할 때 어머님들이 그 6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매번 이제 매년 듣는 이야기지만 내 아이가 영재일까라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어머님, 저희 지금 아이들은요, 저희 또래 학력고사 세대보다도 머리의 수준이 6년이 빨라요. 얘네들은. 왜 학습지수 자체가 6년 정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참 순진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극복하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요령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만치 경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민하시면 내 아이는 영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님들 자녀들은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넓혀줄 건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영재 과정은 습관이 아니고요, 습득입니다. 습득. 어머니 그 웩슬러 검사들 하시죠. 웩슬러 검사하면 나쁘게 나올 어머님이 여기에 단 0.1%도 안 계십니다. 네, 왜? 요새 아까 6년 정도가 빨라진 아이들 대상으로 웩슬러 검사하는데 나쁘게 나올 이유가 있나요? 단 뭐가 나오냐면 우뇌, 좌뇌의 편향성이 나오죠. 근데 양쪽이 나오는 어머님들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근데 양쪽이 나오면 오히려 그건 어머님 정확한 거예요. 왜? 요새 애들이 문과, 이과에 대한 구분이 있나요?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단 시작에 대한 시점이 달라서 문과, 이과의 성향이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그 애들 스스로는 다 융합형들이에요. 대부분들. 야,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교육은 떨어진다고 내 아이 죽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면 애들이 어머님 영재교육은 떨어지면 내 어머님의 그 등살에 못 이길 것 같아서 본인이 괴로워해요. 근데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사실 뭐 떨어져도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기회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1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영재교육을 꼭 하려면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말고 형님,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 어머님들 오늘 지금 교육청 영재원 와서 지금 수업 듣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년에는 어머님 뭘 하실 건가요? 어머니 내년에 뭐 하실 거예요, 언니? 저 물어볼게요. 제 질문을 잘하잖아요. 네. 앞에 앉아 계신 게 어머님 오늘은 잘 못된 거예요, 어머님. 네. 어머니 뭐 하실 건가요, 내년에? 저희 3학년이나 네. 내년에 어디? 올해 아이가 하는 걸 봤어요. 아니요, 어머니. 내년에 어디?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자. 학습적이 따라가시면 교대부터. 교대부터. 그거를 어머님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 잘 알아요? 아니면 최근에 해야 되나요? 그걸 어머니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학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애들은 교대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은 고려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발할 때 그 아이의 편향성에 대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3 때부터 지원을 해보면서 내 아이의 그 성향을 갖다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년에 고려대는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시험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가천대처럼 바뀝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가천대를 이제 조금 약간 멀리 하셨던 분들은 가천대도 그 라인에 다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가 올해 시험문제 난이도가 아까 제가 약간 좀 쉬웠다라고 했잖아요. 올해 몰렸던 3학년들이 내년에 벼르고 오지 않을까. 네, 진짜 올해 3학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근데 왜 주차비랑 어머니 18,000원씩 받는 건가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네, 정말. 네, 거기는 입학원서 장사하죠, 주차비 장사하죠. 네, 참. 근데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거를 서울교대를 갖다 중1 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들이 어디를 놓고 보셔야 되냐면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내가 6학년이 됐을 때 가천, 고려, 교대, 서울대, 연대 5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놓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 한양대까지 하게 되면요, 어머님 이게 굉장히 전범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대하고 동국대까지 껴들어가게 되면 어머님들은 머리 터지실 거예요. 네, 더군다나 서울대가 어머님 입문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후년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머니 고려하시면 이 영재원이라는 게 이제 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하실 때 한 번 들어가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머님께도 여쭤봤던 건 내년에 봐서가 아니고 내년에 꼭 거기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목표를 삼으시고 준비를 하셔야 어머님들이 성공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이 좀 이게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좀 좋은 게 합격 소식에 대한 부분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면 그 합격자 아이들의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든요. 저희는 좋아요. 예, 합격자 아이들의 정보가 분석이 되니까 실제로 좋은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지금 안 와 계시는데 제가 그 어머님이 흠을 조금 잡으면 자기소개서 어머님 고치러 오셨는데 두문항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왜 두문항을 해오셨는가 했더니 작년에 그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어머니께서 해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문항을 했죠? 7문항과 보호자 의견서 9문항을 했잖아요. 네, 어머님 완전히 땅 꺼지시고 돌아갔어요. 예,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지 마시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있는 교육기관의 문의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정보를 받는 게 저희가 어머님 안에 그 인터넷 들어갔을 때 있는 도서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로그인을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전해주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올려놨었잖아요, 밴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내 아이의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학원의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다 따라가시는 건 좋지만 내 아이의 커리큘럼이 없는 부모님은 중등 교육과정까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항상 아버님들이 상담하거나 어머님들이 상담하거나 내 아이의 커리큘럼을 꼭 만드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 어머니 제대로 이게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내 아이에 맞는 영재교육원, 방금 전에 성향 얘기했었죠? 그거를 어머니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머님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사실은 3월달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학생들 어머니 평소 지능하고 창의성, 학업성 지도, 수업 태도, 이 과제 집착력은 11월 셋째 주에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2학기, 늦으면 2학기, 빠르면 1학기 때부터 이미 선생님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청 영재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재교육원을 해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하세요. 근데 대학부서는 아닙니다. 네, 왜 대학부서는 아니냐면 학교에서 어머니 바라보고 있는 인재상은요 선행학습이 위주로 되어져 있는 인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추천을 했을 때는 대학부서 교대나 고려대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영재원을 1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학교 수업에 어머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보통 과거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말을 어머니 잘 못해요. 애들이 이 말을 갖다 끊어내가지고 이 본인이 뭔가 발표를 하는 데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어머니 특이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 글씨를 거꾸로 써요. 네, 그거 왜 글씨 거꾸로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요. 여기서 이 필기를 해가지고 서로 문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네, 어머니 되게 웃기죠? 그 필기를 해서 야, 너 이게 야를 갖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그걸 또 필기 답을 해요. 너 근데 왜 말 안 해? 이것도 다 글씨 써야 돼요.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머님 애들의 학교 수업 때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머니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3월달에 있는 과학탐구 토론대회나 아니면 기타 발표대회를 갖다가 자꾸 내보내세요. 이제 괴로워도 내보내세요. 왜냐면 어머니 말을 못하면요 대입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수능을 보고서도 어머니 면접을 봐야 되는데 대입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아무리 공부 잘해도 뭐예요? 안 돼요. 어머님은 내 자녀가 잘하니까 좋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는 아무 데도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영재학교 교장이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는요 말을 잘하는 아이를 원해요. 네, 말을 잘하는 아이를 원하는 건 과학을 집중적으로 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이 대부분들 이 입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과거하고 영재고에를 딱 놓고 보면 성향상으로 스피치가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은 딱 두 군데 지원합니다. 어디? 서가영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한국외대, 용인외고. 네,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두 군데를 지원시켜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 영재고 가면 언니 좀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어디 지원하죠? 한성이나 세종 지원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세종예술영재 가잖아요. 네, 그럼 어머님 말 때문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학교 참관 수업 가면 어머니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어머니 야단 쳐주셔야 돼요. 네, 이거만큼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학습적인 야단이 아니라 성향적인 부분에서 이런 경쟁은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창의체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니까 이건 따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인데 지금 이제 KMO 집중하는 친구들이나 나중에 지금 아직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보고서나 아니 이런 아이들이 관찰 보고서를 갖다 써본 일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머니들께서 좀 이제 해주셔야 돼요. 왜?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하다 보면 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연대나 서울대는요 이 세 점에 보고서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연대나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세 점의 보고서인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못하죠. 네, 세 점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거기에다 이제 다른 것들을 갖다 집어넣죠. 그렇게 되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거를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보통 교육청 이상 수상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네, 통과합니다. 1차를.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중등심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아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잘 소화해내고 본인의 캠프에 대한 능력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아이. 네, 그런 아이들을 네, 영재원에서 선호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쉽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영재원에서도 충분히 그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영재 학급은 영재 학급일 뿐이에요. 영재 학급이 아무리 좋아도 네, 교육청 영재원에서는 네,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저희가 이 레벨을 갖다 정할 때 교육청 영재원이 제일 들어가기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교육청 영재원이 영재 학급보다는 위고요. 여기보다 위인 건 대학부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영재교육원 중에 최고는요 서울대가 아니고 연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머니들께서 이거는 향후 2, 3년간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 지향하실 때 그 부분에 맞춰서 지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영재고 나중에 가실 때는 딱 로드맵이 그렇죠. 어디죠? 서울교대, 예, 연대. 네, 서울대는 50% 채 안 돼요. 합격률 자체가.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하실 때 그 부분에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건지는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 포트폴리오는 아까 그 어머님들께서 그 준비하시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 기록물이나 독서 기록물,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가배했던 자료도 좋아요. 그 대신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그 관찰 보고서나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한 사진만 하다가 보니까 사진이 한 2, 30장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하게 되면 사진을 100장, 200장, 300장 정도 찍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왜 제가 보관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진을 언제 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 보고서라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보고서는 초등학교 때 했던 보고서 중학교 때 업그레이드 시켜도 상관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여기 자녀분 중에 아직 KMO에 아주 몰두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은요, 빨리 어머님 준비를 해주세요. 네, 정말 걱정됩니다. 나중에 그거 어머님 물을 열심히 해서 금상 받았는데 나중에 그건 어머님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실 건가요? 네. 이게 KMO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애들 복캠 하잖아요. 근데 복캠 한다고 해서 다 영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이런 쉽다고 하는 영재 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데 이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변화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 주관하는 2018년도부터 20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학교 선생님 주관 평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조금 이 부분은 쩔쩔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학교에 대한 이 평가에서 교사 체크리스트 점수가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예전엔 10점이어서 이게 문제나 면접에서 극복이 가능했는데 20점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에 GED를 갖다 하게 되면 여기 어머님들 그 자료 뒤에 보시면 매뉴얼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어머니 한 분을 뽑아서 아예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제대로 작성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 제출을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뽑아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접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최종 합격자는 12월 28일입니다. 예, 하루씩 앞당겨지고 있어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은 12월 31일 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문자가 안 와서 다행이에요. 예, 그때 정말 끔찍하거든요. 왜? 꼭 문자가 어머니 6시에 와요. 네, 12월 31일 6시에. 예, 다음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격 문자가 띄워요. 네. 끔찍해요, 진짜로. 맨 저 한번 이렇게 어머님 가져오셔서 보는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머니 거기 자리 없습니다. 그 자료는 김영균 부원장이 열심히 만든 자료라서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카피를 갖다 해놓은 거고, GED는 어머님들의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매뉴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매뉴얼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뀝니다. 또 바뀌었고 내년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GED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어머니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올해 안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게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계속 돌아갔었는데 이게 아니고 올해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올해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요, 어머님들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실질적으로 그 요강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선발 현황에 대한 이 부분들은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영재 지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재 지원에 어머님 지원을 하실 때 저는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어머니 교육청마저도 내 아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어머님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은 다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지원을 안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어머님이 왜 그 판단을 하십니까? 예, 애들이 판단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원만 잘하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판단은 어머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님 영재교육관에 대한 이 선발 수립과 그다음에 여기서 추천교사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추천이 가능한데, 이 온라인 추천 부분은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출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머님들께서 이거 간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학교 담당자의 이 모니터링하고 안내가 10월 말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이미 공문이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공문이 나온 학교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관찰 기간이 11월 3주부터 4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2주 전에 학생들을 관찰을 해서 관찰 평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점수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이 가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추천 체크리스트는 이미 공론화돼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변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의 부분인데 어머니 6학년들은 제외하고요. 4학년들은 학교 어디 지원하실 건지 고민하셨나요? 어디 지원하실 건가요, 어머니? 어머니 수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어머니 수학은 대치를 가야죠. 제가 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어머니께서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머니 맞아요. 엄북은 과학이 강한 학교예요. 원래 자체가. 네. 대치는 원래 수학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들 지원해서 이게 인원수 몰리는 거에 따라서 지원들 많이 하시죠? 대치는 수학, 엄북은 과학입니다. 네. 나중에 어머니들께서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들어가면 이 자체가 다운로드 받아서 매뉴얼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머님 여기에 뭐 사파리, 엣지, 크롬, 익스플로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파리 잘 안 됩니다. 네, 아니 제가 해봤어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해봤는데 이게 자꾸 먹통이 돼요. 네, 끊겨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그 데스크탑에서 익스플로어 크롬까지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어머님이 로그인 하실 때 절대적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학교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있는 일이라서 생년월일에 대한 부분들 적으실 때도 어머님 나이 연령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아이들 연령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게 빠졌는데요, 어머님. 학교를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근데 대치초등학교도 지역에 전국적으로 4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대치초등학교인지 그거를 반드시 꼭 제대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울산에 있는 경우에 학교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분야를. 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 서울에는 지원 자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선생님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수정 권한은 선생님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선발 버튼을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나중에 여기에는 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머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르시면 검색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재원 지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은 왼쪽 편에 있는 지원서 작성을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를 들어가시는데 여기 다른 것들은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사진 넣는 것,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학교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학년하고 반 선택하는 거에 별표가 쳐져 있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지원을 잘못하면 내 담당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내 아이의 자료가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머님 여기서 소속 학교가 틀리거나 아니 학년반이 틀리거나 네,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피드백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수정하시오 하는 버튼을 갖다 눌러서 나중에 그 안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없으면 어머니 이 시험 자체를 응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등록은 끝까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머님 이 체크를 했을 때 여기서 이걸 적어놓은 게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뭐냐면 내가 학년과 그 지원하려고 하는 그 과목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됐을 때는 거기 영재 교육기관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거는 만약에 내 거에만 안 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조회해서 찾는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네, 그 해당 영재 교육기관에 전화해서 이거 문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마감이 되면 여기서는 지원이 될 수가 없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서 그 지원할 수 없는 학년이라 나왔을 때도 해당 영재 교육기관에 전화를 해서 예, 어머니께서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 해야 될 검사지가 나오는데요. 이 검사지 잘 안 보이시죠? 예, 바로 이거입니다. 일단은 창의적 인성 검사하고 리더십 특성 검사하고 자기보고서인데 이 자기보고서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실질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이게 어머니께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데 이 체크리스트 작성 한번 해보셨잖아요. 체크리스트 작성하실 때 어머니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 잘났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왜? 학교 선생님이 어차피 보세요. 다 보입니다. 다 보는데 중요한 건 그 판단은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내 아이가 자신이 없으면 체크리스트가 어머니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할 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셔서 내 아이 똑똑하고 잘났어라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 그 부분에 체크리스트 안전하게 다 작성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 손 떠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떠시면 네 나중에 왜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게 문장 하다 보면 아니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돼요. 떠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잘 해서 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보고서는 200자에서 400자 정도를 갖다가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글자 수가 서울교대하고 문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일 비슷한 문항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머니 점수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보고서. 자기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서 체크를 다 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작년에 떴었는데요. 지금 이 메시지가 안 뜨고요. 이 메시지가 뜹니다. 예, 올해는 이 메시지 화면이 보여야 내가 지원을 완료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나와서 네 완료됐습니다라고 이 문구가 뜰 때까지는 네, 지원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출력해서 선생님께 드려야 되는지 여기도 이것도 지금 질의응답이 되어 있던데 잘 지원했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머님들께서 프린트 한번 해서 담당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GED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GED는 어머님 그 체크리스트 원점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 점수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 점수는 실질적으로 환산 점수 했을 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아이들 평균적으로 한 79에서 한 87까지 어머님 이게 폭이 벌어져요. 서울에 있는 모든 교육청들이. 근데 이 점수대에 대한 이 부분들은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들 스스로들이 거기서 체크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리더십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여기서 이 점수 반영 비율이 얘네가 높은데 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머님 이거 하실 때요. 이건 나중에 어머님들 들어가시면 보시는데 여기 반영 비율은 이거 어머님들 건드시는 거 아닙니다. 이 반영 비율은 네, 교육청에 있는 관할 지역의 영재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정합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몇 번을 갖다가 정할 건지를 갖다 선택을 하면 그 반영 비율에 맞게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모든 교육청이 모든 반영 비율이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작 다르고 여기 강서 다르고 강남 다르고 서초 다르고 송파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 어떤 걸 적용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적용되어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건 교사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님들 보실 수가 없지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교사가 줄 수 있는 점수가 이제 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관건인 거예요. 이게 20점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학생과 학부모용이고요. 이거는 교사용입니다. 교사용은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리더십 특성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중등용인데요, 어머님. 나중에 중등용은 보시게 되면 더 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창의적 인성 검사에 대한 이 부분들 필요하시면 네,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요청을 하세요, 어머님. 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작성하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얘네들이 어머님 평가 기준들이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점수가 이제 하는 지역 관할 교육청이 있고 안 하는 교육청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는 경우에는 과학 영역에서의 점수 배점이 높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발명에 관심이 많다는 거하고 책을 갖다 즐겨 읽는다라고 하는 게 다르거든요. 책을 즐겨 읽는 건 여기 점수 배점에서 제일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습니다. 근데 발명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내가 동아리나 방과후 교실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경우는 행동으로 옮겨진 경우이기 때문에 3점에 대한 배점을 받습니다. 근데 5점 배점을 받는 애들은 뭐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과학 관련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를 구성하고 직접 제작을 갖다 하기도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회 참여도가 높은 친구들은 여기 이 적성 체크리스트 할 때 선생님들께서 점수 매기실 때 그냥 만점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어머님 지금이 아닌 3월 달부터 이미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과학대회는 3월 달부터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서 아이들 스스로들이 여기서 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아이들 부분에서 이거 좀 다르죠. 중등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애들 나중에 오늘 중등 할 때 이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어디서 관장하죠? 과거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재에 대한 평가가 과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과거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부분이 바뀝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초등용에서도 수학을 볼 때 어머님 여기 보세요. 다른 교과보다 수학 과목을 특별히 더 좋아하거나 숙제는 보통 학생들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는데 자, 여기서 이 몰입도가 높은 친구들은 어떠냐면 수학 때문에 다른 교과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 어머니들이에요. 네, K1 애들. 네. 다른 애들 그 K1 애들은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마지막에 몰두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애착이 특별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 오면 딴짓거리가 높은 애들은 여기서 이 만점을 받습니다. 네, 왜요? 학교에서 어머님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머님.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평소 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모르시죠? 애들이 수학에 관심이 높은 애들은요, 과학 수업 때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 자체에 그냥 수학 문제가 계속 돌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서 뻔히 풀고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머릿속에 이게 돼서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어요. 근데 옆으로 빼요. 풀고 들어오라고. 네, 그런 애들은 어머니 수학 영재 교육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 체크도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넘어가면요, 어머님. 아까 이거를 넘어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대치초하고 엄복초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지금 이제 3학년 애들이 4학년 되는 걸로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대치초를 제가 수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치초가 실질적으로 수학에 대한 선행학습 정도가 다른 학교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기반 자체가 수학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북은 원래 과학이에요. 제가 대치에 들어왔을 때부터 원북은 과학이에요. 근데 원북은 과학에서 어머님 한 번도 모양새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남의 모든 과학대회를 다 원북에서 관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북은 과학이라는 걸 저 인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북을 갔을 때 수학으로 지원해서 가시게 되면 사실은 조금 약간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 3학년 과부님 제가 팁 드리는데 지금 저도 이제 3학년에 융합 부분에 수업을 들어가지만 3학년 자녀들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실 때 올 100% 수학으로 어머님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과학을 저희가 집어넣는 건 아이들 수업에 대한 이 융합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수학을 제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학년 과정을 선발을 한다라고 발표한 뒤로 과학 문제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애들이 어머니 집중을 할 때 거기는 그 부분에서 수학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데 과학을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머니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학 책을 어머니 이렇게 사주시거나, 그 초등학교 뒤집기가 이때는 완전 불티가 나요. 근데 그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학 영재성 검사에 올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4학년 애들은 어머님 여기서 수학 지원자는 상관이 없는데 과학 지원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이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수학 위주의 과학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수학 위주의 과학 문제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시죠? 속력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수학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과학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약간 언급이 좀 어폐가 좀 있고요.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과학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과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 교과를 잘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랑 한다면 응용 있게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영균 부원장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미선 선생님이 또 담당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성대경시 만점 내놨던 선생님이니까 그만큼 또 여력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머니께서 수학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에 조금 불안해요. 근데 올 수학을 갖다 진도를 안 나가서 이 아이가 과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발명을 하세요. 네, 발명은 서울시 전체에서 어머님 40명을 뽑거든요. 남부지원 20, 그 다음에 저쪽에 강북에 20 뽑는데 발명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왜 발명이 괜찮냐고 하냐면 발명은 수학과학을 다 배워요. 그리고 문제에서 수학 문제 안 나옵니다. 네, 과학만 합니다. 그 대신 정보는 올 100% 수학입니다. 네, 정보할 때 어머님 대학부설 정보 준비하신다고 고민스러워서 또 내가 중등 수학을 안 하고 고등 수학을 안 해서 정보 파트 지원을 못하나 이게 아니고요. 정보 쪽도 이 수학에 관련된 영재성 검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너무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들은 융합정보인데요. 얘네가 지금 융합정보이기 때문에 얘네가 과학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그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6학년 과학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안 대답하시면 팁 안 드릴 거예요. 어머니, 안 들어갑니다. 어머님 이게 왜 잘 보셔야 되냐면요. 융합정보잖아요. 정보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올 100% 수학이라고 했죠? 근데 영재성 감사는 수학인가요? 과학인가요? 수학이잖아요. 그 수학의 수학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면 방향을 잘 몰라서 어머님 준비도가 떨어진다니까요. 네. 이게 시간에 막 이렇게 조급한 시간에 이걸 다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잘 못 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잘 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사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 혹시 대학부서 준비한다고 사셨던 거를 버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집을 다시 한번 준비를 시키세요. 왜 그러면 시중에 파는 문제집은 대부분 교육청 관련 문제집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재범 선생님이 만든 그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네, 교육청 관련 문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실 때 교육청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좀 더 풀게끔 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송파에 혹시 송파 쪽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버들초 같은 경우가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초가 어머니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그거 지원을 하실 때 내 아이 어느 쪽에다 조금 더 지원하면 좋을까 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오른초를 보내시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버들초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선생님들 가르치시는 부분에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올해까지만 어머님 이렇게 실제 뽑게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소속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얘네들 곧 교육청 나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청이 나뉘게 되면 지역마다 이 두 군데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왜 이렇게 많이 뽑지 이렇게 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네, 이거는 저고요. 네, 7년 전의 모습. 네, 많이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영균 부원장. 네, 그리고 이쪽은 민정 부원장,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초등 저학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경미 부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혹시 독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은 박건희 선생님이 이번에 다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다독 프로그램 이미 좋았는데 어머니들 호응이 괜찮았어요. 이게 독서에 관련된 부분들의 책들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다 정리를 해주시는데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 삼아서 하실 때 과학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애들 그 지도하시는 방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다독은 지금 초중고로 지금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어머니께서 한번 상담 받으실 때 박건진 선생님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영재교육원하고 지금 현재 그 아이들 중등 아이들 내신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권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어머니 수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 풀어내는 게 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학문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대 시험 볼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때문에 애들 시험을 잘 봤어요. 연대는 실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박미선 선생님, 네, 이 성대경식 만점자. 그다음에 여기 박혜영 선생님, 네. 그리고 이 두 분은 네, 좀 포스가 좀 남다르죠? 네, 여기는 광학 박사입니다. 네, 광학 박사를 저희가 부른 이유는 이번에 영재원이 아니라 영재 고등학교 그 시험 문제가 네, 빛 쪽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신 거고, 이쪽은 최기현 선생님, 네, 이분은 과거 쪽 담당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좀 소개 잠깐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님, 네, 딱 이제 12시가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오늘 좀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어머니 궁금하신 거 딱 한 개만 질문 받을게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어머니 교대하고 고대하고 연대하고 서울대 문제 다 복귀하셨나요? 주변에서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만약에 어머니 그 문제들 복귀가 안 되셨으면 아마 10월 말 정도가 되면 문제 복귀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원 쪽에 한번 요청을 하세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들을 한번 가지고 또 따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상담 받으실 분들은 남으셔서 계속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